좌측에 있는 클래스 폴더를 열고 여기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를 추가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서 new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고, 우리가 지난 장까지 공부한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빌드에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 빌드를 통해서도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그죠? 아니면은 이걸로 하면 되겠죠. 저기 자, 라이브러리 창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탭이 우리가 파일 템플릿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다양한 파일들을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들어가 있죠. 보시다시피 오브젝티브 C 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UI 뷰 컨트롤러도 있고, 다음에 NS 오브젝트 카테고리도 있고, 또 오브젝티브 C 프로토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오브젝티브 C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티브 C 클래스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시피 이름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앱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그러면은 헤더 파일과 임플멘테이션 파일이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앱 컨트롤러 M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할 텐데, 소스 코드 내용 자체는 애플의 개발자 상태에 있는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지금 애플의 개발자 센터에 있는 인터페이스 빌드 유저 가이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하나의 책이죠. 문서라기 보기는 다 책입니다. 한 권 하나가 책인데 대략 173페이지짜리 두께의 책이고, 이거 자체는 엑스코드 3.2에 맞춰진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 엑스코드 4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헤더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붙이기 전에 참고하실 내용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만들어진 것은 foundation.h 즉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불러서 쓰고 있는 녀석이죠. 이 녀석을 우리가 이름 코드로 바꾸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코아와 콜츠를 불러와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코코아와 콜츠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장은 우리가 프레임워크에 추가를 해뒀죠. 보다시피 자, 프레임워크에 보면은 코코아만 보이는군요. 우리가 추가했던 그 녀석이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추가했던 퀄츠 프레임워크가 안 보이네. 아, 여기 위에 와 있군요. 메뉴에 있죠. 자, 이 녀석을 끌어다가 프레임워크 란에다 가져다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장, 퀄츠라고 하는 단어장과 코코아라고 하는 단어장, 두 개의 단어장입니다. 자, 이 단어장을 우리가 가져왔죠. 이렇게 코코아와 퀄츠를 가져왔으니까 이 단어장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QCView라고 하는 단어죠. QCView라고 하는 클래스는 퀄츠 프레임워크에 수록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H 파일을 이렇게 수정하고, 그런 다음에 임플멘테이션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임플멘테이션 파일도 마찬가지 애플 개발자 센터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헤더 파일이니까 임플멘테이션 파일을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이 코드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간단하게 H 파일부터 그 내용을 보자면은
IB 아울렛을 두 개를 선언하고 있죠. 하나는 QC 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 오브젝트이고 하나는 QC 뷰라고 하는 QC 뷰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터스페이스 빌드에서 이 녀석들을 QC 윈도우와 QC 뷰 이 두 개의 IB 아울렛 인스턴스 변수를 이 컨트롤러와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메인 윈도우를 여는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QC 윈도우와 QC 뷰가 무엇인가요? 이 녀석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QC 윈도우는 이 녀석이고, 그리고 QC 뷰는 이 녀석이죠. 뷰. 그죠? 이 두 개의 아울렛에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하나는 텍스트 기반의 클래스이고, 그죠? 다른 하나는 이거 시각적 그래픽 기반의 클래스니까 이 두 녀석을 서로 연결을 할래 연결할 방법이 없죠. 그죠? 이 녀석을 끌어다가 엉뚱한 게 만들어져 버렸네요. 자, 이 녀석을 끌어다가 이쪽에다가 가져다 둘 수가 없습니다. 연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라이브러리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검색을 하면은 바로 검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볼까요? 여기 있군요. 자, 이 녀석이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자, 오브젝트 가장 범용 일반적인 기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오브젝트이죠.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끌어서 그대로 우리가 이게 다큐멘트 윈도우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윈도우.xib라고 하는 니 파일이죠. 니 파일의 다큐멘트 윈도우. 자, 이것을 다큐멘트 윈도우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 다큐멘트 윈도우에다 가져다 두면은 자, 이 녀석이 이 오브젝트가 이제 바로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이 오브젝트, 그죠? 이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추가했던 바로 이 오브젝트가 왼쪽에 있는 이 클래스 앱 컨트롤러 클래스의 인스턴스임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그러니까 인스펙트 창을 살펴보는 거죠. 인스펙터 창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덴티티 탭이죠. 아이덴티티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보다시피 NS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죠? NS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만든 앱 컨트롤러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든 앱 컨트롤러가 보다시피 세 번째에 보이고 있죠. 그죠? 자, 이 녀석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왼쪽 편에 와서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 오브젝트 자체가 앱 컨트롤러이라고 표시가 되죠. 아직까지 표시가 안 나는군요. 아직까지도 뭔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앱 컨트롤러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가져다 둔 바로 그 오브젝트의 이름 자체가 앱 컨트롤러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있군요. 어쨌거나 나중에 바뀔 거라 보고. 자, 이제 이 녀석을 끌어서 오른쪽 버튼을 끌어서 이 윈도우와 뷰에다 가져가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에 선언되어 있던 인스턴스 변수가 그대로 나타나죠. 자, 그대로 넣으면은 보다시피 QCView라고 하는 아울렛이 나타납니다. 왜냐, QCView가 왜 나타나냐 하니까 우리가 QCView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QCView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디폴트로 이 QCView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두 번째 한 번 더 끌어다가 이번에는 윈도우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그러면은 QC 윈도우라고 하는 아울렛이 나타나죠. 이 두 아울렛은 우리가 이 클래스 앱 컨트롤러 클래스의 헤더 파일에 바로 우리가 QC 윈도우와 QC 뷰 이 두 개의 아울렛을 정의를 해뒀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새로 추가한 클래스 앱 컨트롤러라고 하는 새로 추가한 클래스가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앱에다가 어떤 새로운 오브젝트나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게 되면은 그 새로이 등장하는 클래스 오브젝트나 인스턴스 오브젝트는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어떤 종류든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 녀석은 언둔형 외톨이로서 혼자서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죠. 외롭고 쓸쓸하게. 자,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자, 연결만 해주고 나면 그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냐니까 바로 이 QC 뷰를 열고 여기다 윈도우를 열고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잘 쓰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뭘 잘 보셔야 되느냐니까 지금 앱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그죠? 앱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인 이 오브젝트죠, 그죠? 이 오브젝트와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들, 윈도우와 뷰잖아요. 윈도우와 뷰는 QC 데모2 앱 델리게이트에 선언되어 있는 녀석들이죠, 그죠? 보시다시피 윈도우가 여기 선언되어 있고, 그죠? 여기 윈도우 위에다가 우리가 QC 뷰를 하나 가져다 놓은 셈입니다, 그죠? 가져다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 앱 컨트롤러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윈도우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앱 컨트롤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저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뭔가 말이 막 꼬이고 있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안 잡힌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죠? 단지 어떤 관계를 가졌다는 것 뿐이지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관계가 구성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동작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회사로 치면은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그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그 직원을 특정한 부스에 배치를 한 것까지는 끝이 난 상황입니다. 특정한 부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친구에게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지시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명령을 할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앱 상황이. 따라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 자체가 윈도우를 열고 그렇고 다큐멘트 윈도우에서 윈도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푸시 버튼입니다. 자, 푸시 버튼을 가져와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이름 자체는 이름을 바꿔주죠. 이름을 뭐로 바꿔주느냐니까 로드로 바꿔주겠습니다. 타이틀은 로드 됐습니다. 얼트닛은 뭐 없습니다. 없이. 그러면은 버튼 이름 자체가 로드로 바뀌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버튼과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를 서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푸시 버튼과 이 오브젝트 간을 연결하는 거죠, 그죠? 저 푸시 버튼을 끌어서 오브젝트에다 가져다 줍니다. 물론 반대로 오브젝트를 끌어서 푸시 버튼에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로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리시브드 액션 메소드가 뜨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왜 뜨느냐니까 우리가 앱 컨트롤러를 선언을 할 때 보면은 IB 액션이란 팻말을 붙여서 하나의 메소드를 선언을 했다는 거죠. IB 액션이란 메소드를 팻말을 달아놨으니까 이 메소드는 인터페이스 빌드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터페이스 빌드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메소드를. 그죠?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빌드 상에서 이 메소드에 대해서 일련의 조작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동작, 어떤 코딩이 가능하게 되죠. 그죠? 그 코딩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버튼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와 이 메소드 간을 타겟과 액션 관계로